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심층 현장 탐방. 저희가 물건을 선정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탐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현장을 가보실 물건은요. 지금 뉴스에서도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역대 2위의 감정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인데요.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지옥션 조회수 탑에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인데요. 아무래도 한남동은 부촌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감정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고요. 단독주택입니다. 감정 가격은 약 155억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124억 원입니다. 자, 토지 면적을 보니까 토지 면적은 248평 정도 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제휴의 면적을 포함해서 약 132평입니다. 자, 여기서 제휴의 면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휴라는 것은 건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면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제휴회 해가지고 1층 주방 다용도실 약 4평 정도가 제휴회로 나와 있고요. 2층 창고도 약 12평, 그 다음에 지하실 창고도 4평 정도가 제시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시외라는 것은 공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면적이지만 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공연도는 1975년도인데요. 아무래도 40년 이상이 지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 노후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사진을 통해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담벼락 같은데 약간 파손된 흔적도 보이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누군가 거주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북서측 인근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북쪽에는 남산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남동은 부촌이고 부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동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매각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태흥 무역건설이라는 곳에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후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이거는 말소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청구 금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10억 원이면 상대적으로 금액은 작지만 다른 근저당권자도 경매를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즉 중복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하될 확률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후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이나 그런 증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할지 는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어를 보니까 용도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란 것은 주거 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 자연경관지구라는 그런 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그런 지구인데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층수를 높이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전 조사는 충분한 것 같고요. 권리상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네, 저희 현장에 거의 다 왔는데요.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5도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차량이 이동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근데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보이는 곳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물건지가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남동이면 뭐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지 뭐 주변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단독주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곳이 지금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한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노후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뭐 담벼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파손이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계량기 같은데 계량기는 현재 돌아가지 않고 있네요. 고가의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뭐 CCTV도 여러 대가 보입니다. 뭐 한 대, 두 대. 뭐 이쪽으로 한번 계속 한번 와보시죠. 뭐 저쪽에도 또 CCTV가 있고요. 지금은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하 차고인데 여기 문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차고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같은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저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문도 잠겨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문은 그 지하 그 차고나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들, 뭐 예전에 제가 구조도를 보니까 지하에도 방이 있더라고요. 그 대기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옛날에 그 운전기사분들이 대기하던 곳, 뭐 그런 곳으로 출입하는 그런 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편함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우편함에는 뭐 거미줄 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뭐 상당히 오래전에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것 같네요. 거의 우편물도 예전에 온 것들 몇 개 있고요. 최근에 온 우편물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벨도 고장이 났네요. 지금 벨도 고장이 나서 전혀 울리지도 않고요. 지금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부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내부는 뭐 오래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네요. 지금 타이어도 다 펑크난 상태고 차량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주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당은 정리 상태는 깔끔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 가격에 이 수목이 뭐 청단풍, 홍단풍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감정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이죠. 수목을 봐서는 뭐 수목의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해 보이네요. 건물 외관도 한번 보시면 약간 이게 지금 뭐 40년이 넘은 건물 치고는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뭐 이쪽으로 살짝 내부가 보이긴 하는데 거의 다 비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지금 뭐 옆에 있는 주민분께서 잠깐 나오셨는데 혹시 이게 거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죠 지금? 2년. 2년 정도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비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시세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부동산이 좀 몇 개 보이는데 협조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말씀드리면 좀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 지지 옥션이라고 그 경매 정보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 앞에 네.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국 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당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50억인가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참가시죠. 아, 그게 시세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150억이면 뭐 비싼 가격은 아니죠. 비싼 가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지역에서 이게 증축이 가능한가요? 여기 일종 저기 전형이나 축을 생각하시고 하실까 용도 변경도 정도 변경 쉽지 않아요. 네. 지금 그 물건지에서 그 옆에 그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위로 올라와 보니까 현관문이 지금 보이는데 한번 보실까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뭐 짐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금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데 뭐 바퀴는 펑크나 있고 위에도 뭐 녹슨 걸로 봐서는 사용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서 있는데 뭐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제 강남까지 다 보이네요. 뷰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단점이 보이네요. 여기 바로 위에가 차도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소음이 좀 있어요. 오토바이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소리 들리시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단독주택들이 거의 규모가 비슷해 보입니다. 뭐 층도 거의 2층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그 용도 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까 여기가 자연 경관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건폐율이 3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의 그 단독주택만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건물의 그 건폐율이 한 26% 정도 되니까 거의 건폐율은 거의 꽉 차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역대 두 번째로 이 감정 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을 한번 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같이 다녀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부촌인 만큼 상당히 좀 한산하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뭐 인근에 차가 다니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잠깐이지만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주변 동네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자, 부동산에서도 이 동네 분들은 약간 점잖고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매 사건에는 많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동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슈가 되는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런 경매 사건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층 현장 탐방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